흔히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류는 가혹한 상황에서도 늘 그것을 극복하고 적응해왔고 지금처럼 고도의 문명을 이룰 수 있었죠. 그러나 적응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한국에 완전히 적응해버린 외국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미 180도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에 한국에 오기 전 수십 년 동안이나 살아왔던 자신의 국가임에도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신기한 건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고 오직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에게만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나라에서도 한국에서처럼 카페에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외국인이 스마트폰을 그대로 도난당하는 경우라던가 밤마다 야식을 시켜먹는 게 삶의 낙이었던 외국인이 자신의 나라에선 날이 어두워지면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위험한 현실을 자각하고 몇 달씩이나 절망을 하는 경우,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남에도 심한 장난과 태도를 보이는 어린 직장 동료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언짢아지는 경우 등 글로벌 커뮤니티에는 이러한 한국에 방문했던 외국인들이 자국에서의 재적응기는 마치 금단현상같이 힘들다며 푸념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한국에 적응하기 쉽지 않다는 뜻도 되는데요. 그만큼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차별되는 문화가 몹시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글로벌 커뮤니티에는 한국의 밤은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막상 새벽에 돌아다녔더니 어떤 남성이 어두운 골목길에서 자신을 쫓아와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는 글을 작성한 한 외국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도대체 어떤 일을 겪은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벽의 공원에서 혼자 바람을 쐰다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혼자 밤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나는 여성이지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평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안전이 보장된 채로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 나는 현재는 뉴욕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거쳐갔던 곳 그 어디에서도 이런 꿈만 같은 생각을 실현할 수 없었고 뉴욕에 살면서 불안 증세가 더욱 심해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유명한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내가 꿈꿔왔던 이상에 도전해보기로 했지. 나는 오후 10시에 숙소에서 나왔고 공원이나 골목길 등 그냥 닥치는 대로 어디든 걷기 시작했어.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 정말 안전한 것처럼 보였지. 약쟁이는커녕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늦은 시간임에도 여성이나 아이들도 많이 돌아다니더라. 그리고 자정이 지난 새벽 나는 간단한 음료수라도 구매할까 싶어 편의점에 들렀고 나의 악몽은 여기서 시작되었어. 나는 편의점에서 나와 내가 걸었던 골목길을 되돌아가며 숙소로 향하기 시작했는데 뒤에서 누군가 내 쪽으로 뛰어오는 거야. 오후 10시와는 달리 새벽의 골목길은 나 혼자밖에 없었고 나를 똑바로 응시하며 내 쪽 정면을 향해 달려오는 이 남성을 보고 순간 나는 뉴욕에서 알았던 불안 증세가 재발하기 시작했어. 나는 뛰어서 도망가야 했지만 너무도 긴장한 탓에 그럴 수 없었고 그저 겁에 질린 채 몸이 굳어 있을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내 코앞까지 다가온 남성은 내게 음료수 하나를 내밀면서 1+1인데 음료수 하나를 안 가져갔다는 말을 남기고 그냥 가버렸다. 그렇다. 그는 내가 들렀던 편의점 직원이었고 그의 영어 발음을 고려했을 때 그는 영어 실력이 그다지 좋지 못해서 내게 소리치지 못한 채 그냥 뛰어온 것으로 보였어. 나는 음료수를 건네받은 순간 긴장이 풀려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한편으로는 쓸데없는 긴장을 했던 내가 바보처럼 느껴져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나는 안전하게 숙소로 돌아왔고 그 다음 날부터는 긴장을 풀고 한국의 야경과 밤 산책을 정말 100% 즐겼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산책을 하니 한국의 밤은 첫날보다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이런 상쾌한 밤 공기를 맡으며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다. 지금 드는 생각은 편의점 직원은 내가 1+1 제품인지 모르고 안 가져간 음료수를 왜 자신이 직접 뛰어오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내게 돌려줬을까?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였다면 나는 직원이 무조건 그 음료수를 가졌을 거라고 확신한다. 솔직히 나였어도 굳이 직접 가서 돌려주는 수고는 절대 하지 않았을 거야. 아마 한국의 밤거리가 안전한 이유는 한국에는 내가 겪은 편의점 직원처럼 정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너희들은 어때? 나처럼 한국에서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밤거리가 안전한 것도 물건을 정직하게 판매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이 글에 자신도 한국에서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다며 답글을 작성한 다른 외국인이 있었는데요. 글을 살펴보자면 내가 한국에서 본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단연 어디에나 있는 ATM기와 길거리 한복판에서도 돈을 세는 사람들이었어. 내가 처음에 홍대나 강남 등 한국의 번화가에 놀러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대놓고 설치되어 있는 ATM기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은행이나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ATM기를 설치해두며 이런 곳에 설치를 해도 절도 사건이 빈번한데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대놓고 ATM기를 설치하면 도대체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 돈을 인출할까 싶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 이건 정말 소매치기나 강도질을 당하기 딱 좋은 환경이었거든. 그리고 번화가 곳곳에서 보이는 ATM기에서 뽑은 돈다발을 손에 쥔 채로 이동하는 사람들과 사람이 많은 곳 한복판에서 돈이 제대로 인출되었는지 세어보는 사람 등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속으로 저 사람들 10초 이내로 무조건 저 현금 다발을 소매치기 당할 거야 라고 생각할 뿐이었지. 하지만 내가 한국에 교환학생을 온 지 2주가 된 지금 한국인들은 그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을 특별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의 한국인들의 행동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인들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특이하고도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외국인들은 한국의 어떤 점에 충격을 받았는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왜 한국인들은 굳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돈을 세어보는 거야? 그냥 자랑이 하고 싶었던 건가? ATM기에서 돈을 뽑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어보면 될 텐데 말이야. 나는 강남과 홍대를 가봤는데 이곳에 ATM기는 상당히 많지만 돈을 뽑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줄을 서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 아마 남에게 피해주기를 그 누구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어디론가 이동해서 돈을 세어본 게 아닐까 싶어.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요리를 직접 해먹었지만 한국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어. 내가 요리를 못한다기보다는 여기서는 별로 그럴 필요가 없거든. 배달 문화도 잘 되어 있고 외식을 해도 팁을 줄 필요가 없지. 내가 계산해봤는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요리를 만들어 먹는 것보다 외식을 하는 것이 시간과 돈 모두를 절약할 수 있더라. 한국 지하철의 승차감에 놀랐어.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잡지 않고도 충분히 서 있을 수 있거든. 내가 시카고에 돌아가서 똑같이 따라해봤는데 그대로 고꾸라질 뻔했어. 나도 한국의 지하철에서 충격을 받은 점이 있는데 바로 10명 중 8명은 이어폰을 낀 채 휴대폰을 보고 있고 2명은 잠을 잔다는 점이야. 그러다가 소매치기를 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 데오도란트를 판매하는 곳이 드물다는 점이 놀라워. 미국이나 유럽,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데오도란트는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는데 한국인들은 몸에서 악취가 안 나서 그런지 데오도란트 파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없더라. 한국인들이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게 가장 놀라웠어. 나는 처음에 한국인들이 왜 항상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 그리고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한국은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더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